자, 오늘도 웨비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DIS 시즌이라 그런지 오늘은 참석자분께서 50명이 넘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대구국제학교 DIS 입시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사드리는 저는 에듀게이트 대표원장 이서윤 매튜입니다. 사실 DIS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막 이거를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는 시점이 11월이니까요. 지금부터 막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한동안 뭐 신경 안 쓰시다가 이제 막 입시 요강이 올라오고 그렇다 보니까 뭐 시기가 시기이니 지금부터 막 이 뭐 어떤 정보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합격하냐 뭐 그런 류의 질문이 저희 카카오 채널로도 많이 들어오고 여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해결을 해 드리려고 그리고 좀 저희의 DIS 애들을 매년 보내고 그리고 DIS에서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지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좀 축적을 해가지고 본 결과 저희의 인사이트로 조금 넣어가지고 이번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DIS 입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DIS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특이한 게 많은 학부모님께서 이게 좀 중요한지 아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를 공증을 해야 되느니 뭐 점수가 낮으면 어떡하느니 걱정하시는데 그게 안 봐요. 그냥 지원서는 그냥 형식적인 거고요. 뭐 추천서라든지 지원서 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근데 DIS 같은 경우는 실전이에요. 그냥 시험 날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서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는 문서들, 추천서 그리고 성적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형식이고 포멀리티예요. 그냥 그거에 맞는 문서들 그리고 요즘은 공증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증 불필요고 그냥 형식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수상 경력에 되게 신경을 쓰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거 안 봐요. 그리고 오히려 수상 경력이 완벽하면 더 의심받아요. 누가 뭐 유학원에서 시켰을까 봐.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 1이 초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완벽한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DIS는 사교육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레이드 1이 막 뭐 어느 시험 만점자, 뭐 어느 대회에서 금상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시험 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을 어, 충분히 잘하는 학생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물론 고학년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포멀리티예요. 그냥 형식상으로 받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날 얼마나 잘하냐겠죠.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DIS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국제학교 입시 같은 경우는 뭐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1등부터 몇 등까지를 나눠가지고 TO에 따라서 뭐 애를 붙이고 안 붙이고 그런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DIS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리딩 만점을 받았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잖아요. 맵 리딩에서 만점 받을 정도면. 근데 스피킹을 해봤는데 뭐 라이팅을 시켜봤는데 마음이 안 든다. 얘 좀 별로야. 아니면 얘 사교육 시킨 것 같아. 그럼 바로 떨어뜨려요. 그만큼 굉장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DIS 시험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논리로 따지면 어, 한국에서 뭐 한국 아니 뭐 대구 안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두산 위비 학생들 뭐 매년 붙는 DIS 학생의 100의 100이 지금 다 두산 위브 살고 있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합격률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재상이 띄어야 돼요. 그리고 결과 발표가 나는 거. 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입학 시험 같은 경우는 킨더랑 그레이드 1은 좀 달라요. 우선은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교장 아닌 뭐 교장 와이프 둘 중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1대1 영어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여기서 인재상이 보이는 거거든요. 보통 킨더랑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애들 뛰어놀게 하잖아요. 어떤 형식이 있냐면
자, 우선 첫 번째, 1교시에는 애들을 체육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말 잘 듣는지를 관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런 놀이들을 하자, 아니면 이런 체육 활동들을 하자 해놓고 애들이 얼마나 그걸 잘 따라하는지, 얼마나 영어 인스트럭션에 잘 맞게 행동하는지 그거 평가하는 거고요. 두 번째, 2교시 같은 경우는 애들을 모아두고 글 적게 시키고 짧게, 그리고 발표해보라고 해요. 그런 시험이 있고, 그리고 3교시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을 놀게 냅둬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애들의 사회 능력이나. 그리고 4교시 같은 경우는 애들을 모아두고 쌤이 한 모의 수업을 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튤립을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오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평가 못 해요. 매년 그레이드 1 올해 같은 경우는 19명을 뽑는데 그거 뽑는데 300명, 400명이 몰려요. 그럼 쌤들도 다 기억을 못해요. 애가 엔간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1대1 영어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그냥 시험 끝나고 쌤들 다 모아두고 어떤 애들이 좀 튀었냐, 누굴 붙일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평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물론 평가를 한다고는 해요. 그럼 적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5점 만점에 그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얼마나 잘 뛰었냐, 튀었냐, 얼마나 캐릭터가 보이냐 그걸 보는 거고요. 그레이드 2부터는 좀 달라져요. 12학년까지는. 이렇게 3분의 시험인데 우선은 맵 시험이죠. 맵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영어 사용 및 독해 능력인데 이거는 학년 평균 또는 평균 이상 찍으면 돼요. 만점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이랑 인터뷰에서 조금 갈리는데 인터뷰가 제일 중요해요. DIS는 무조건 인터뷰 정면 승부입니다. 딴 거 다 잘해도 인터뷰 망치면 못 들어가요. 인터뷰에서 정말 본인의 캐릭터랑 인재상이 보여야 되고요. 라이팅에서 그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글 같은 경우는 네, 글을 못 쓴다 말씀하시는데 글에는 모델이 있어요. 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있고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적는지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구조를 외우게 하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냥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만들어주고 학생의 보이스가 뛰어나게끔 그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글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강점은 강점대로 살려두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인터뷰는 인재상이 보이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DIS 입학 시험에서는 인터뷰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1차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프로그램의 예시예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 저 그냥 스피킹을 저희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첫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형별로 정리를 해줘요. 스피킹. 자, 예를 들어서 스피킹에는 이러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거야. 예. 그리고 말을 잘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런 테크닉을 써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는 방법도 있고요. 글 잘 쓰는 방법도 있고 글을 잘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다 배우고 연습만 하면 돼요. 저희는 우선 그 기반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DIS 합격을 위한. 그거를 교육을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겠죠. 너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너의 얘기는 너는 무슨 말을 할 거야? 너 어떻게 DIS 캠퍼스에 기여를 할 거야?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네로다운이 되냐면 너 누구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자녀분 한 명한테 그래서 너는 누구야? 너에 대해서 뭘 알아? 물어봤을 때 이거 잘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몰라요, 학생들이. 나는 나라 알아 자부하지만 막상 okay, introduce yourself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디렉트 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본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0에서 2024년까지 기출문제를 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 기본 베이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출문제 베이스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 요즘 알아야 될 거는 DIS에 대해서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 무조건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Why DIS? 그러니까 왜 DIS 오고 싶냐 이거예요. 자, 가장 흔한 답변이 이겁니다. 어, I heard DIS is a great school and I can learn English. 직역해드릴게요. 어, 나는 DIS가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들었고 여기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그거는
모두가 말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쵸? 그래서 DIS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놔야 그 두 개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DIS 가서 이런 수업을 듣고 싶고 이런 선생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고 싶고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고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생각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DIS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리서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달을 드리고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우리 DS 수석 컨설턴트 재욱쌤께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에듀게이트에서 DIS 입시 프로그램의 리드 컨설턴트를 맡고 있고, 또 DIS 프로그램에서 라이팅을 가르치고 있는 데이빗 조재욱입니다. 제가 이제 라이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인터뷰, 스피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생 그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의 학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들이 있었다면, 라이팅은 좀 학생들의 thought process,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교가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과 생각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나가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맞는 그런 에비던스 같은 거를 적절하게 찾아서 쓰는지, 그리고 그것을 또 본인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학교 입장에서 학생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실제 라이팅을 적어서 내는 그 시험지에다가 학생들이 어필을 잘 할 수 있겠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라이팅 커리큘럼을 저희가 다 짜놨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그 커리큘럼의 일부분들이고 그 예시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수업은 아까 스피킹과 비슷하게 이제 라이팅 시험 전반적인 뭐 어떤 종류의 프롬프트들이 나오고 내가 그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어느 과정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웃라인은 어떻게 적어야 되며 그 글 전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어, 커리큘럼의 중반부에서는 좀 저희가 학생들이 아무래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저희가 옆에서 코칭을 막 해줄 순 없잖아요. 학생들이 들어가서 혼자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어떻게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세이의 실전 연습을 통해서 좀 학생들의 독립적인 그런 라이팅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의 중반부에 다가갈수록 이제 정말, 이제는 이제 아이가 정말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정말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 그런 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오로지 학생이 프롬프트만 보고 글을 적어내는 그 능력을 확인하는 실전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커리큘럼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럼 학생들이 대체 얻는 게 뭐냐?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DS 합격에 어떻게 더 가까워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우선 당연한 말씀이지만 학생이 라이팅 시험의 전반적인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라이팅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내 생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대체 나의 내용들은 어떠한 순서로 가야 되고 내 내용과 내용 사이의 커넥션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생들이 혼자서 이렇게 perform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저희가 라이팅을 적고 나면은 학생들한테 다 피드백을 줘요. 이 부분은 이런 커넥션이 조금 약한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런 잉글리시 표현이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는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고치는 과정이 저희 또 커리큘럼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는 글을 적을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이 라이팅 실력을 점점 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스피킹 그리고 라이팅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에듀게이트는 일반 영어 학원 아니면 일반 어학원처럼 인터뷰를 잘하는 공식, 에세이를 잘 적는 공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교육 가치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는. 왜냐면 그거는 사실 프롬프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실력이 늘고 있구나를 즐기면서 공부하는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에듀게이트 디아이스 커리큘럼에는 이제 입학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실전 연습 그리고 저희와 함께 오버뷰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아, 이런 시험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라고 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과정을 추구를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전 인터뷰 그리고 실전 라이팅 모의고사를 통해서 조금 더 독립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커리큘럼이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피드백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본인의 실수를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이런 부분을 적는 것이 더 좋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인터뷰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아리나 액티비티 같은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배구를 좋아하는데 DIS가 이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과의 배구 리그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 그러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배구 동아리에 관한 관심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에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의학 아니면은 생물학 이런 쪽으로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런 학생이라면 이제 대구 국제학교에 있는 관련 동아리들을 통해서 내가 그 리서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쪽으로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좀 흥미를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의 인터뷰 그리고 실전 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실제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을 구사하고 그로 인해 실전 감각을 향상시키는 이런 교육적인 가치를 저희 에듀게이트 DIS 프로그램에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해서 좀 서머리를 시켜드리자면 교사가 모든 과정에 개입하고 학생들이 편하다고 느끼는 이 연습하고 커리큘럼만으로 절대로 실제 DIS 시험장에 가서 실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실제 시험장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게이트가 추구하고자 하는 커리큘럼, DIS 입시 커리큘럼에는 좀 끝에 다다를수록 학생들과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선생님들의 중간 과정 개입을 줄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모의 인터뷰 그리고 실전 연습 등을 통해서 좀 실제 시험장에서의 압박과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최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여기 채팅창에 아까 저희 웨비나 설명할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질문들 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어, 맨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네. 자, 오늘도 참 질문이 많으시네요. 유독 DRS 웨비나에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 이거는 매번 물어보시네. DIS 합격률 및 경쟁 티오. 자,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DIS 같은 경우는 매년 기준으로 보자면 킨더에서 19명 뽑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15대 1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레이드 1 그리고 그레이드 2 이때 이때 그 학생들이 엄청 몰려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DIS TO가 나는 조건은 둘 중 하나예요. 1번, 기존에 킨더 다니던 친구가 다른 학교로 옮겨서 공석이 생겼다. 아니면은 외국인이 추가 유입이 돼서
법적으로 지정이 된 한국인 정원이 늘었다.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요즘 외국인 유입 잘 되지도 않아요, DIS. 학생들, 외국인 학생 많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누가 킨더 다니고 있는 애를 빼겠어요. 그렇잖아요, 잘 다니고 있는 애를. 그래가지고 그레이드 1에서 2 같은 경우는 TO가 매년 나도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경쟁률이 30대 1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킨더에서 떨어지고 희망을 못 버리신 분들이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레이드 3, 4, 5 전반적으로 TO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명에서 두 명 엘레멘트리가 잘 안 나요 TO가 그래도 경쟁률은 줄어들어요. 자, 근데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DIS 어플라이 하기 제일 좋은 학년은 그레이드 6이랑 9이에요. 왜 그러냐? 그레이드 6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학제 점프고, 그리고 그레이드 9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학제 점프예요. 그때 학부모들이 뭐 자녀, 뭐 대학이나 뭐 그런 것들 생각해서 빼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항상 TO가 3, 4명씩 나요. 그리고 경쟁률은 2에서 3대 1 정도가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킨더에서 승산이 없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레이드 6이랑 9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가장 좋고요. 어, 그래서 가장 사악한 학년들로는 뭐 킨더랑 그레이드 1, 2 정도가 되고 그 이후로는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엘레멘트리는 잘 안 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TO는 두세 명씩 나요. 매 학년. 근데 그레이드 6이랑 9가 경쟁이 제일 낮고 TO가 제일 많다. 그 점은 어, 알고 계셔야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에듀게이트에서 생각하기에 DIS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이건 우리 재욱쌤이 한번 핸들해 주세요. 아,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에듀게이트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블로그 글들에 저희가 DIS 글들을 보면은 항상 저희가 DIS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학생의 특별한 경험을 DIS에서는 정말 높게 평가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DIS가 학생 수가 다른 국제학교에 비해 매우 작아요. 한 학년당 한 반밖에 없고, 또 그 한 반에도 거의 한 20명에서 25명? 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작은 학교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뭐 스포츠라든지, 과학, 의공학, 아니면 컴퓨터공학, 혹은 뭐 미술, 음악까지도 정말 다양한 이런 분야의 동아리들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 DIS의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동아리들을 운영해서 아니면 DIS 선생님들이 열정이 너무 넘쳐서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DIS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동아리를 이어받는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점들이 다 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DIS에서도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또 동아리를 이어받거나 혹은 본인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거나 할 때 그런 학교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게 활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DIS에서 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이 몇 개가 들어오는데 이것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DIS 입시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냐? 우리 재욱쌤 이 부분도 한번 터치해 주실 수 있나요? 예. DS 입시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사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제 준비 기간은 뭐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수능이든 뭐 SAT를 치든 국제학교 입시를 하든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의견이지만 저희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결과 이게 너무 길어지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이 좀 끊기고 또 저희가 단기간에 속성으로 팍팍 진도를 끌고 나가야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입시 준비가 되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 경험상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이제 뭐 6개월로도 해보고 심지어는 저희가 가장 길게는
8개월, 9개월 동안도 저희랑 함께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실제 대회도 참가시키고, 에세이 대회도 나가게 하고, 리서치도 시키고 막 했는데, 그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저희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개월 그리고 5개월 프로그램이 가장 학생들이 이제 집중력도 유지하기가 쉽고 학부모님도 이제 그 과정에서 안 지치시고 또 합격률도 이게 제일 높아요. 3개월하고 5개월이. 그래서 뭐 3개월하고 5개월간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질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기준으로, 저희 에듀게이트의 지난 몇 년간의 경험 기준으로는 3개월, 그리고 5개월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다 하나하나 퀘션들을 앤서 해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우선 가장 뭐 메인 포인트에 연관된 질문만 저희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저희 에듀게이트 실적.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70% 이상의 학생들이 합격을 해요. 저희는 학원 지침상 한 학년에 두 명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킨더에서 그레이드 11까지 해가지고 학년당 두 명, 총 24명을 매년 저희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DIS 컨설팅을. 어, 작년 같은 경우는 24명 중에 18명이 붙었고 3명이 불합, 3명이 대기예요. 뭐 사실 그냥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국내에서 최대 성과 뭐 최고 수준은 맞아요. 매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뭐 왜 그렇냐?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4년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저희랑 함께한 학생들의 합격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누구보다도 DIS 관련 정보 파악이 빨라요. 그래서 일반 서칭으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합격을 할 때 필요한 뭐 서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터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은 어떻게 적고 웹 점수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DIS 입시에는 어머니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답을 가지고 각 학생마다 그걸 대입을 시켜가지고 인재상을 만들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 정도 붙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이 돼요. 뭐 저는 뭐 이 수치가 자랑스럽지만 저는 웬만하면 학생들 다 붙여주고 싶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런 리소스나 뭐 이런 인적 자원으로 학생들을 매년 70% 이상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좀 질문들이 오늘 많았는데 다 답변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에듀게이트 카카오 채널에 상담을 남기시면 저희 상담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 저나 재욱쌤이랑 저희 뭐 1대1 상담 그런 거 연계를 해주실 수 있어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 80%가 마감이에요. 저희 학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신청이나 상담 등록해 주시고 만약에 너무 늦게 오시면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애가 학년별 정원이 찼는데 저희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문의 주시고 오랫동안 DIS 열심히 준비하셔서 자녀분들 합격하기를 기원하고요. 꼭 최대한 빨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뭐 멘토를 찾아서 올해도 뭐 내년 정시 전형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